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퀴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아주 핫한 영화 두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그다지 핫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핫했던 영화. 네. 연초에 핫했던 영화 두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죠, 사실상. 연말에 핫했던 영화죠. 연초까지 핫했잖아요. 아, 맞죠. 지금도 네. 핫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매트릭스 리저렉션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진짜 핫했고 네. 매트릭스 리저렉션은 까봤더니 이제 다시 덮는 그런 영화인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좋아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마니아 근데 뭐 전체적인 평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네. 어느 영화부터 다뤄볼까요? 스파이더맨 순서대로 나온 순서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이 먼저 나왔나요? 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먼저 다루고. 네. 먼저 나왔지만 매트릭스가 먼저 내린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아쉽게도.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럼 스파이더맨 다뤄보도록 하죠. 네. 네. 요 사진 띄울까요? 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이게 굉장히 루머도 많았고 얘기도 많았던 작품이죠. 정말 네.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좀 유출 화제성 일부러 막 흘리고 화제성 좀 끌려고.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다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를 네. 가지고 진짜 얘기가 많았고 그 소니 측에서는 이 스파이더맨을 예고편에 내보내야 된다. 스파이더맨 3명을 예고편에다 내보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장이었다고 하는 것 같고 네. 마블 쪽에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어허. 영화관에서 터뜨려야 된다. 이제 마블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사회를 했는데 네. 스파이더맨이 딱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네드가 이렇게 차원문 열어가지고 그쵸. 거기서 스파이더맨 걸어 나오는 장면에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서 네. 예절이 조용히 그렇죠. 해야 되고 막 그런 네. 건데 시사회에서 진짜 막 다 일어나서 박수 치고 그래요.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영화관이 다 그래. 시사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화관이 다 그래요? 그랬다는데 난리가 났다는데 우리나라 같은 어. 경우에는 그런 문화는 좀 없어가지고 그렇죠. 시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보면은 스파이더맨 3명이 다 나온다 이거는 루머였는데 빌런이 다 나온다까지는 이제 좀 예고편에서 미리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거 닥터 옥타비우스의 팔, 네. 그다음에 그린 고블린, 그쵸. 그리고 여기 일렉트로. 네. 그림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샌드맨이랑 샌드맨도. 리자드맨.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있나요? 베놈? 5명이 다녔나요? 베놈도 거기서 잠깐 나오죠. 그 쿠키 영상에서 잠깐 나오죠. 네. 한 명이 더 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 5명이 이제 등장한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 여기 샌드맨 있어요. 작게. 어디 있죠? 여기. 이거 리자드맨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리자드맨처럼 생겼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리자드맨 같은 경우에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의 빌런이고 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빌런이 이 일렉트로. 그리고 이 그린 고블린이 그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한 원작 그 소니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의 네. 그 1편 빌런, 그다음에 2편 빌런이 오토 옥타비우스고 샌드맨이 3편에 나왔었죠. 그 빌런들이 총출동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스토리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넘어갈까요? 어떤 영화? 저희 감상? 네, 스포일러 없는 선에서. 이분은 이제 스파이더맨 안 본 사람이죠. 안 본 사람. 네. 안 본 사람 대표. 마블 시리즈에 대해서 네. 저희가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네. 잘 모르시고 네. 마블 시네마틱 시리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옛날 스파이더맨 다 안 보신 분. 네. 그런 먹을 대표입니다. 네, 먹을 대표. 네. 어떻게 보셨죠? 저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물론 이제 예전 스파이더맨을 봤더라면은 더 약간 하면서 봤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 들었고 그러나 안 본 상태에서 봐도
충분히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충분히 음. 재미있고 그 악당들이 어떤 그 사연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사? 그 스파이더맨과 어떤 관계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설명을 해줘서 그 설명을 해주는 게 막 이렇게 재미없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아주 그게 녹아 들어가지고 다 그쵸.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좀 모르겠는데 이건 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설명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주저리 하면서 설명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아는 팬과 모르는 사람을 다 둘다 만족을 만족시키는. 시키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만족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생각이 어려운 작업을 했다. 음. 그런 그 스파이더맨 팬들에게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진짜로 좀 평가가 좋은 그런 영화였고요.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긴 했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를 뭐 간략하게 길게는 안 하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전작의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 이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전 세계에 까발려지고 그 다음에 그 누명을 뒤집어 쓰였죠. 네. 2편 파프롬 홈의 빌런이었던 이거는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요. 2편을 안 보신 분들은 잠깐 10초 동안 귀를 박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2편의 빌런이었던 미스테리오를 죽였다는 그 누명을 이제 이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 뒤집어 썼죠. 네. 피터 파커가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되면서 자기 그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막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맞아. MIT를 못 들어가죠. MIT를 못 들어가죠. 무려 그럼 MIT를. 하버드를 해보자. 하버드도 떨어지고. 아. 왜냐면 그 친구들은 다 막 똘똘한 친구들이거든요. 네. 정말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요 오이 형을 찾아가죠. 오이형. 네, 오이형. 네,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를 네. 찾아가가지고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이라는 거를 모르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알겠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지 해서 들어주는데 갑자기 이제 톰 홀랜드가 갑자기 그 고질병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깜짝대는 거 너무 보기 싫었어요. 이게 쟤는 왜 저러냐. 1편부터 내려져 온 거예요. 진짜요? 네, 이 트롤. 1편부터 계속 이제 내려져 온 트롤 짓인데 약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역시 애는 애구나. 애라서 그쵸. 저렇구나. 네드는 저를 기억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러고 MJ는 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메이 숙모는 뭐 해피오거는 막 이렇게 하나씩 토를 달다 보니까 얘는 예외로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주문이 폭주를 해버려가지고 온 우주에서 이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아는 그 사람들이 이 우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황급하게 그 주문을 봉인을 하고 이제 일부 악당들이 이제 이 우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이 악당들을 잡습니다. 잡는데 성공을 해요. 다 잡아가지고 가둬놨는데 이 그린 고블린이 불쌍한 거예요. 그린 고블린이 메이 숙모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내려져 오는 어떤 설정이에요. 메이 숙모가 그 노숙자 쉼터를 에서 일한다라는 게 좀 전통적으로 있는 설정인데 이게 게임에서도 이 설정으로 나오고 원작 만화에서도 이 설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그린 고블린이 원래 그 오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스코프라는 회사의 사장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여기에 왔는데 그 회사가 없는 거예요. 오스본 아닌가? 오스본 맞아요. 오스본. 너무 오스본이 그 회사가 없어가지고 막 추위에 덜덜 떨어가지고 메이슨한테 가가지고 그 피터 파커 만나가지고 너는 내가 알던 피터 파커가 아니구나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이 멀티버스에 떨어진 그 악당들이 다 피터 파커한테 죽기 직전에 여기에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너무 불쌍해
다 고쳐주고 돌려보내면 안 될까 하고 이제 오이 형하고 씨름을 하다가 오이 형이 안 돼 하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또 두 번째 트롤 병이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네, 오이 형을 미러 디멘션에 가두고 그 액션 씬이 굉장히 좀 약간 오, 멋있는 액션 씬이 멋있었어요. 나오죠. 네. 약간 그 인셉션 보는 느낌? 네. 이 닥터 스트레인지 하면 나오는 그, 이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네, 아,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영상미가 화려해가지고 네. 그리고 액션씬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해서 음. 좀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사용을 하죠. 근데 네. 거기서 스파이더맨한테 역관광을 당해가지고 거기 가둬지죠. 수학의 힘으로 너를 지르겠다.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너에게 마법이 있다면 나에게 수학이 수학 있어 있다. 이러면서 수학가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아르키메데스의 나선이 뭐예요? 그게 네. 그 반지르 그 원점까지의 거리와 네. 각도가 비례하면서 증가하는 아, 그런 나선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 각도가 예를 들어 뭐 대충 알겠네요. 네. 90도씩 돌아갈 때마다 길이가 뭐 2배씩 된다든가 네, 이런 네. 나선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근데 스파이더맨이 그런 고집을 부리다가 매기 숙모가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 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약간 삐용삐용. 삐용삐용삐용. 매기 숙모가 죽고 말죠. 그린 고블린에게서. 설마 거기서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원래 다른 시리즈에서도 죽나요? 매기 숙모가요? 네. 매기 숙모가 죽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이 스파이더맨의 스승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스파이더맨과 친한 사람들, 스파이더맨의 스승, 여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네. 사람이 꼭 한 명씩 죽으면서 스파이더맨이 각성을 한다. 이런 아. 게 약간 이것도 약간 시리즈의 그 약간 그러시구나. 네. 전통이에요. 네. 오. 스파이더맨은 꼭 각성을 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돼. 정말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불쌍한 캐릭터예요. 맨날 그 영원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그 원작 그 소니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이 오토 옥타비우스가 네. 스파이더맨이 엄청 따르던 사람이에요. 어. 이 사람이 죽고 자기 친구 아버지도 자기가 죽이고 자기 친구도 자기 친구는 스파이더맨 지키다 죽어요. 아이고 어떡해. 엄청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그웬 스테이시 여자친구 네. 거기서는 이제 MJ가 안 나오고 그웬 스테이시가 이제 네. 여자친구로 나오는데 그웬 스테이시가 2편에서 죽어요. 아이고. 1편에서는 그웬 스테이시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 뭐라 그러죠? 장인? 장인 어른이죠. 네. 장인 어른이 죽고, 그죠? 아무튼 그렇게 막 한 명씩 죽고 이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자기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람인 아이언맨이 죽었죠. 그러네요. 그게 이제 파프롬 홈의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자기 친한 사람이 한 명씩 죽는 거는 스파이더맨의 약간 전통 같은 거고 전통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네요. 네, 설정. 생각보다 다크한 네, 시리즈였네요. 네. 이 스파이더맨에게 고난을 안겨주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보는 사람들이 감정에 이입을 하도록 하는 게 약간 스파이더맨의 흥행 요소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버무린 거고 아무튼 매기 숙모가 죽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좌절을 해가지고 나 그냥 포기할래 이러고 있었는데 그 장면 거기서 이제 토비 맥과이어랑 앤드류 가필드가 딱 등장을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그래 알겠어 해서 열심히 이제 절치부심 해가지고 이 악당들을 모조리 다 고칠 수 있는 약물을 만들어낸다. 네. 가지고 다 이제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이제 우주로 돌려보내면 돼 하는 상황에서 그린 고블린이 폭탄을 딱 던졌는데 그 폭탄이 저기 그 주문을 봉인한 그 상자에 걸려가지고 네. 주문이 이제 봉인이 풀려나가지고 온 우주에서 이제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라는 장치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실루엣을 보면서 저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다 이게 예측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군가요?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블랙캣도 있고 뭐 스파이더맨의 악당으로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가 있습니다. 라이노도 있고 그런 캐릭터들이 실루엣들이 있는데 실루엣만 보고서 이제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 상황에서 스파이더맨이 이제 오이 형한테 다시 얘기를 하죠. 이게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임을 알아서 생기는 일이면은 그냥 이 세계에서 피터 파커의 존재를 지워줘. 전 세계가 내가 피터 파커라는 사실, 이 피터 파커라는 거를 다 지워줘. 그냥 피터 파커를 없애줘. 그래서 오이 형이 정말 그래도 되니? 이러고 이제 스파이더맨이 응 그렇게 해줘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기억 삭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파이더맨임을 잊는다. 네,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임을 잊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피터 파커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져요. 그런 네, 건가요? 왜냐면은 그 원래 피터 파커의 친구들이었던 MJ하고 네드도 피터 파커 기억 못 하잖아요. 그 피터 네. 파커가 지워진 거예요, 그냥. 피터 파커가 어, 지워진 거고. 근데 이게 약간 그 설명이 그 부분이 약간 빈약하긴 해요. 이 피터 파커라는 기억이 다 제거가 된 건데, 피터 파커가 있었다는 기억이 다 제거된 건데, 네. 그러면은 물리적인 증거들은 남아 있을 거잖아요. 음, 예를 들어 뭐 졸업장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 사진? 네, 네. 사진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약간 후속작을 위해서 남겨놓은 떡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분이. 이 스파이더맨이 원래 노웨이홈에서 끝날 예정이었는데, 네. 이 작품 이후에 3부작이 추가로 계약이 됐습니다. 3부작이요? 네, 그래요? 네, 3편이 더 예정이 돼 있어요. 네, 아, 원래 여기서 끝날 예정이었는데, 왜냐면 이 스파이더맨 영화화 판권은 이제 소니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마블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영화를 가지고도 이 노웨이홈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도 음. 엄청 싸웠어요. 근데 이 다행히도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 영화에 대한 수입 대부분을 소니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9대 1인가 뭐 7대 3인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대신에 이 스파이더맨 네. 토이 이 영화의 그 장난감이잖아요. 네. 그거 수익을 전부 다 마블이 가져가는 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영화고 엔딩이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굉장히 슬프고 그 이 여자친구 네. MJ가 네, MJ가 스파이더맨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그렇죠. 나중에 스파이더맨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말 적어놔가지고 이제 뒷주머니에 이제 아니 이게 들고 있는데 그걸 못 읽잖아요. 네. MJ가 이게 머리가 상처난 걸 보고 아 내가 너의 곁에 있는 게 너한테는 더 안 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발걸음을 이제 떼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짠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간 성장 스토리인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에 보면은 스파이더맨이 이 원래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이 만들어준 슈트를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여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별로 스파이더맨답지 않다. 아이언맨 같다? 그쵸. 아이언맨 뭐 짭 같다.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아크로베틱한 액션을 하고 그다음에 거미줄 쏘면서 싸우고 네. 약간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나 전작의 그 원작 스파이더맨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얘가 굉장히 좀 애처럼 나오잖아요. 성격 그렇죠.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약간 각성했을 것이다. 이 캐릭터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정한 스파이더맨 탄생을 알리는 영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건 이제 마이크 질레날 네. 이 전작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이크 질레날. 아 제이크 질레날. 네. 네. 스파이더맨 리스폰시블 for 데스 오브 미스테리오. 스파이더맨이 미스테리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영상을 그 뉴스에 뿌리면서 얘가 이제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명의 스파이더맨 이건 유출된 사진이죠. 이거. 그래요. 네.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톰 홀랜드 그다음에 이 토비 맥과이어. 그다음에 앤드류 가필드. 네.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나이가 든 스파이더맨 역할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설정이. 이분이 그 옛날 영화 그 시간대가 아니고 네. 한참 지난 시점에서 이 주인공들이 여기 왔다. 약간 이런 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린 고블린 이분 있잖아요. 네. 이
윌럼 더포. 네. 연기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쵸. 네, 광기의 살인 그 연기. 음, 이중인격 네. 연기가 너무 그래서 이분 연기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윌럼 음, 더포 연기가 음, 그 약간 그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가 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쵸. 진짜로 소름이 많이 돋는 연기였고 맞아요. 이분이 진짜 악당이 약간 밋밋할 수도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음, 악당들이 너무 약간 약하게 나오고 네. 약간 맥없이 다 그 리타이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연기가 진짜 다 살렸다. 이런 음,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데어데블도 잠깐 나오죠. 네. 데어데블 그 변호사로 나오는데 그 이렇게 노룩으로 이렇게 탁 벽돌을 탁 잡는. 아, 그 네. 맹인 변호사가 데어데블이에요? 네네네. 어, 그분 그 선글라스 낀. 뭐 하는 분인데요? 데어데블이라고 네. 어릴 때 시력을 잃어요. 네. 어떤 화학 테러 같은 걸 당해가지고. 네. 근데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청력이 엄청 발달하거든요. 박쥐처럼.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서 막 그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스파이더맨에 원래 나오는 캐릭터예요? 원래 마블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음. 마블 세계관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음. 스파이더맨하고도 뭐 그 같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네. 같이 좀 친한 캐릭터인 걸로 나와요. 음. 그리고 요 그웬 스테이시, 네.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그 애인이죠. 그 다음에 요 메리 제인은 이제 원작 스파이더맨의 네. 그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의 그 여자친구. 이분들도 원래 나올 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량이 너무 그럼 길어지고 또 네. 그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였냐면은 이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의 비중을 얼마나 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건 톰 홀랜드의 얘기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너무 늘리면은 다른 서사가 막 뭉개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톰 홀랜드의 비중을 좀 충분히 주기 위해서 날려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스파이더맨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네. 그 액션이 좀 약간 부족하긴 해요. 웹스윙이라든가 네.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한번 보시면은 엄청납니다. 액션이. 그래요. 네, 진짜 어크로바틱하고 슬로우 모션 같은 것도 진짜 잘 써요. 막 슬로우 모션으로 총알 막 다 피하면서 그 약간 그 옛날에 그 매트릭스 네. 이렇게 총알 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는 듯한 그런 액션. 그리고 막 발차기로 막 다 그 적들 막 때려 눕히고 거미줄 막 쏴대고 그런 네. 액션들 진짜 대단하거든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보면은 그거에는 진짜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1, 2, 3 옛날 스파이더맨에 다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스파이더맨의 액션이. 네, 그 파프로mom도 그렇고 노웨이홈도 그렇고 홈커밍도 그렇고 네. 약간 그 너무 그 무기에 치중하지 않나. 그쵸.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진짜 액션은 최고인 것 같아요. 콩땅콩님이 검이라는 특징을 잘 살린 액션이라고 하셨네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아마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벽에 이게 달라붙어서 네. 올라간 건물 기어오른다거나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장면도 그렇고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 앤드류 가필드가 이제 지하철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얘를 이제 골려주려고 이 이마에다가 맥주병을 올려놓거든요. 네. 근데 맥주병에서 이제 물방울이 똑 떨어지니까 똑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스파이더 센스가 있잖아요. 스파이더 센스가 이제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영화에도 그 약간 무의식 중에서 막 이렇게 주먹 그 뭐지 그 상자 안 뺏기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스파이더 센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파커 찌리릿인가 그 뭐라고 나오더라 거기선? 네, 뭔가 찌릿. 네네네. 그게 이제 스파이더 센스인데 스파이더 센스가 발동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딱 붙어요. 네.
그 이제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기 전의 이야기인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거미라는 특징을 잘 살린 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는 약간 못 미치는 액션이고 CG도 약간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CG가 너무 좀 그 막 모래 바람 이렇게 막 네. 휩쓰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너무 약간 그 CG 못한 거를 때우려고 약간 떡칠한 느낌이 좀 그래요? 들어가지고 네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액션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약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호불호 갈린다 뭐 이런 평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그냥 스토리 전개상으로 네. 물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 스파이더맨이 원래 그 자기가 있던 차원에서는 다 악당을 때려 부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차원에서는 갑자기 이 그 빌런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노선으로 아니에요. 그 원작에서도 원래 스파이더맨들이 다 원래 교화를 시키려고 해요. 아, 그래요? 원래 불살주의 영웅이거든요.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게. 근데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 많이 하고 하려고 했는데 막 잘 안 된 경우도 있고 이 리자드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그 치료에 성공을 해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해독제를 그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해독을 시키고 이 리자드맨은 사실 죽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이 나고요. 근데 그 빌런들이 네. 그렇다고 이제 능력은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뭐 갑자기 착해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착해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뭐 그린 고블린도 그렇고 그린 고블린 같은 경우는 그 이중 인격이 된 케이스잖아요. 네. 어떤 그 과학적인 뭐 실험이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이 오토 옥타비우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뇌가 지금 이 컴퓨터 칩에 의해 조종을 받고 그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 약간 경우마다 다르죠.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은 불살주의를 이제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복수심에 불타는 경우에 뭐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잠깐 나왔지만 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그러면 네. 이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은 처음에 막 죽일 것 같이 패잖아요. 네, 그린 고블린을.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스파이더맨이 말렸잖아요. 뭐 그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그렇긴 했는데 네. 또 이제 스파이더맨이 또 뒤에서 이게 찔리잖아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걸 놔주잖아요. 그 주사를.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그 스파이더맨 이번 영화의 주제라고 네. 할까요? 그게 이 악당들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교화시킬 것이냐의 갈등과 그 다음에 그 스파이더맨 스스로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얼마나 희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 뭐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악당을 뭐 복수하면 안 돼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이 영화는 오락 영화이지만 조금 약간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간 느낌? 그런 고민들이 그냥 쉽게 그냥 뭐 이 정도 고민했으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각성을 해. 약간 그런 근데 느낌이었어. 네. 스파이더맨은 그 정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적인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렇죠. 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스파이더맨의 그 약간 철칙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전통적인 철학 같은 것 같은데 이 스파이더맨은 이 사람을 벌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잡아 넘기는 게 다 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네. 콘텐트 어드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작 스파이더맨에서 이 그린 고블린을 1편에서 그린 고블린을 죽이는데 그 이유가 아마 뭐
그린 고블린이 벤 삼촌을 죽여서 그랬던가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심 자기도 뭐 복수심에 타올랐던 적이 있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를 말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거죠. 그 부분도 연기가 굉장히 그 스파이더맨 그 토비 맥과이어의 연기가 네. 좋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스파이더맨은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두 편을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화제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문제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매트릭스 리저렉션입니다. 네. 이거 좀 키울까요, 사진?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키아누 리브스가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르고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 요새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매트릭스 안에서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근데 그 뭐 중간에 한번 바뀌긴 하잖아요. 그렇긴 현실 하죠. 세계에서는 대머리로 나오잖아요. 머리 빡빡 밀고 수염 다 밀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건 그것대로 좀. 네. 왜 멋진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 거니 이런 그렇죠. 느낌인가요? 네. 충분히 약간 이 키아누 리브스는 나이를 안 먹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또 뱀파이어로 유명한데 그러면 그걸 좀 제대로 써먹을 것이지.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사진이 따로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주요 빌런이죠, 이 작품의. 그렇죠? 메인 빌런. 네. 제가 좋아하는 패트릭 해리스. 네오를 다시 매트릭스에 가둔 인물이죠. 요거는 이제 매트릭스 리볼루션 마지막 작품이죠. 매트릭스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에 60년 후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략 60년 정도 후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근데 네오랑 트리니티가 나오는데 나이를 하나도 안 먹은 걸로 나와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설정상 그렇다. 네. 스토리를 뭐 간략하게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그쵸. 부활시킨 거죠. 평가를 먼저 해볼까요? 그 스파이더맨처럼. 평가. 저는 일단 저도 이제 보고 나와서는 이거 뭐지 싶었거든요. 약간 전반적으로 영화의 만듦새가 좀 허접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막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이전 매트릭스처럼 되게 좀 쫀쫀하거나 약간 전체적인 좀 톤 앤 매너가 좀 통일되어 있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중간중간 이제 1, 2, 3편 영화 장면들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쓰니까 더 약간 영화 같지 않고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약간 우리가 매트릭스 1, 2, 3편을 같이 회상해 볼까요? 약간 그런 토크쇼를 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오히려 몰입이 좀 깨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은 뭐 이렇게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영화의 인상이 좀 저는 좀 잘 만든 그런 영화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게 저희 첫 감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니까 이거 더 이상 완벽하게 만들 수 없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최선이었다? 이거는 잘 만든 영화다. 그러니까 아주 걸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관객들은 저랑 같은 반응이었고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이제 평론가 분들은 정말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속에서 감독의 의도를 좀 많이 읽으신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이 감독의 의도대로라면 이것은 정말 잘 만든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감상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꼭 만들어야 했을까 이 영화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 저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에반게리온 신격정말 아, 마지막 편. 거기서도 저는 그거는 약간 보지 않았지만. 네. 약간 교훈적으로 끝나거든요. 음, 약간 그동안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이 피폐해지는 그런 전개를 내놓았으면서 마지막에는 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짜잔. 돼. 교훈을 주면서 자기 혼자서 이제 그 어떤 감독의 오노케라고 하죠. 그 감독의 자신을 반영한 그런 캐릭터를 등장을 시키면서 그 캐릭터가 이제 그 고뇌에서 뭔가 벗어나서 성장하는 걸 그리면서 아, 짜잔 이제 음, 해피엔딩 뭐 음, 메데타시 막 이렇게 끝나는 그런 부분이 이 매트릭스 4편에서도 좀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동안 매트릭스를 정리하고 약간 후련해지기 위한 그런 음. 영화가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 영화 중간에 계속 막 매트릭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매트릭스 영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게임이랑 그렇죠. 매트릭스는 뭐 모호해야 돼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메타적이죠, 좀. 그쵸. 매트릭스는 뭐 액션씬이 막 있어야 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번에 뭐 어, 워너브라더스랑 뭐 계약을 했다며? 뭐 이런 얘기. 뭐 시퀄, 프리퀄 뭐 다 어, 만들겠어 이런 얘기. 네. 왜 저는 그게 약간 깨지는 거예요 몰입감이. 음,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약간 무슨 그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음, 그 약간 그 감독이 왜 그런 얘기를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들기 싫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보면서. 그러니까 음, 이 영화는 약간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라고나 음, 할까요? 그러니까 음, 좀 이 매트릭스로 인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매트릭스가 정말로 많은 담론들을 나왔잖아요. 뭐 네, 철학이든 뭐 음, 문학이든 뭐 영화적으로든 뭐 연출적으로든 정말로 많은 아주 그런 영향을 음, 끼친 어떤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어떤 컨텐츠로서 작용을 하고 이렇게 그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좀 견고한 어떤 체제 그런 매트릭스를 또다시 이제 바깥에서 음, 보려는 그런 음, 영화로도 느껴졌습니다. 네, 매트릭스에 대한 매트릭스다. 네, 음,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보면서 몰입이 잘 안 되고 음흠, 왜 넣었는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음,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근데 액션은 어떠셨어요? 액션, 액션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걸 보니. 저는 네, 그 스미스 네. 요원이랑 네오가 막 이제 육탄전을 벌이는 벽을 막 뚫으면서 육탄전을 벌이는 그 장면 정도 기억이 나네요. 음, 음. 네, 저는 약간 액션은 좀 뻔한 느낌이어서 저 액션 씬 나올 때 좀 졸았거든요. 음, 네, 음, 그 중간에 그 뭐였지? 그 왜 트리니티 데리러 이제 공장으로 가잖아요. 그 네네. 오토바이 조립하는 공장으로 가는데 거기 이제 트리니티를 막 이렇게 이 누구지? 그 애널리스트가 막 협박하잖아요. 트리니티한테 이제 총 겨누고 그 시간 멈춰가지고. 예. 그 전에 나오는 액션이잖아요. 그 직전에 나오는 막 이렇게 좀 불량배 같은 애들이랑 막 싸우는 음, 음, 음. 그 액션 할 때 좀 졸았어요, 저는. 아, 그 장면이 그 장면 네. 아닌가요? 그 스미스 요원 나와가지고 막 바닥 뚫고 막 벽 뚫고 하는 장면 아닌가요? 그랬나요? 그 맞을 것 같은데요. 정말 졸았나 봐요. 음, 음.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 거의 막바지에 막 네. 사람들 막 뛰어내리면서 막 터지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아, 장면도 보면서 너무 간 거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쵸. 저렇게까지 하지? 약간 카미카제 이런 느낌? 네, 자살 폭탄 느낌? 어, 네. 그, 그래서 좀, 그쵸. 그 액션이 예전에 매트릭스가 나올 때는 그 음, 당시에는 그 액션이 정말로 참신하고 어떤 좀 신선하고 정말로 오하는 그런 액션이었는데 지금 그런 액션을 좀 답습을 하니까 음,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평가는 여기까지고요. 스토리를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요약을 하면은 네. 전작에서 네오가 죽지 않았다라는 설정이고 그러니까 트리니티도 죽었는데 네, 뭐 기계들이 네, 새로 되살린 거죠. 만들었다. 네. 그래가지고 매트릭스의 애널리스트에 의해 갇혀가지고
생체 전기를 만드는 노예로 전락을 해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한 이유가 뭐 얘네들이 만드는 전력이 엄청나게 뭐 거대한가 봐요. 버그로 그래요? 인해서 뭐 전력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다 이런 설정인 것 같아요. 그 원래 네오가 인간들을 해방시켰잖아요. 마지막에 네. 기계랑 타협을 해가지고 네. 그 스미스 요원을 막기 위해서. 음. 근데 뭐 그거에 반발을 했나 봐요. 기계들이. 그 설정은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뭐 기계들이 원래는 약간 그 제일 대빵이 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원래 원작 트릴로지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아닌가 봐요. 기계들 간에 내전이 있었다 이렇게 설정이 나오고. 네. 해방된 기계들과 그다음에 나이오베. 네. 나이오베가 이제 트릴로지에 나왔던 인물이죠. 나이오베가 이끄는 도시인 아이오. 이오인가요? 이오에서 네오를 구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나이오베가 깜짝 놀랐죠. 너 살아있었어? 근데 나이도 심지어 안 먹었어요. 60년 지났는데 나이도 안 먹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뭐 네오를 구출해냈는데 트리니티도 잡혀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제 트리니티를 구출하러 갑니다. 막 이거는 뭐 자살에 가까운 미션이야. 너는 하면 안 돼. 그랬는데 그 이제 나이오베의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가지고 이제 트리니티를 구출하려고 하죠. 네. 그래가지고 막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그 상황에서 트리니티가 각성해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애널리스트를 무찔러가지고 탈출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네오가 아니고 트리니티에 대한 영화다. 뭐 이렇게 트리니티가 보시는 주인공이다. 분들도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총알 막는 장면. 그쵸. 많이 나오는 거의 장면이죠. 그 네오는 총알 방패로 쓰이죠. 너 막아줘, 내가 공격할게 이렇게. 그리고 저는 좋았던 점도 있어요. 로봇들이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쵸. 쇠구슬로 된 친구. 네. 누구야? 모피어스. 예. 모피어스 닮은 친구. 그쵸. 네. 모피어스와 스미스가 합쳐진 거나? 네, 뭐. 맞아요. 네, 요원과 모피어스가 합쳐졌나? 하여튼 그런 존재가 있었죠. 네. 원래는 얘도 기계들 편이었는데 얘도 각성해가지고 인간 편이 되잖아요. 네. 그 친구하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친구 새. 예. 그 친구도 원래 트릴로지에 나왔었던 그 꼬마이로 나왔었던 애죠. 그 로봇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꼬마애는 꼬마애고 새는 새 아닌가요? 새의 이 소프트웨어 버전이 꼬마애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뭐 어쨌든 그 꼬마애는 프로그램 둘이가 사랑해서 낳은 네네. 자식 뭐 이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네. 쿠키 영상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보셨어요? 쿠키 영상. 네. 쿠키 영상 있었어요. 맞아요. 낚시라고 하던데요, 근데. 자, 스포일러 얼러트. 네. 아, 하지 말까요? 쿠키 영상 꼭 보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네. 맞아요. 그 쿠키 영상이 뭐지? 고양이. 네, 고양이 나오면서 고양이가 세상을 구원한다. 캐트릭스를 찍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약간 네. 역대급 낚시. 네, 약간 좀 시종일관 그런 자세긴 하죠. 이 영화 자체가 약간 매트릭스를 좀 이렇게 농담으로 취급하는 그런 스탠스긴 합니다. 네. 그게 뭐 일종의 그게 주제의식이라면은 잘 전달이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꼬마이는 사티죠. 네, 맞아요. 사티.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왔던 이제 그 등장인물 중에 그 제시카 헨릭이 연기한 벅스라는 벅스. 네,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상당히 열혈계.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말 안 듣고 이제 트리니티 구출하러 가야 된다. 네오도 이제 말 안 듣고 구출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열혈계 캐릭터였죠.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리나 그 이 영화를 만든 분이 이제 라나 워쇼스키. 네, 라나 워쇼스키인데 네. 혼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분의 뭐 친구랑 부모님이 뭐 최근에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상심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음. 그 이제 그 꿈속인가 뭐 자기가 이제 그 스토리가 번쩍 떠올랐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던 네오랑 트리니티를 다시 부활시켜보자. 그러면은 뭔가 내 부모님을 약간 부활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네.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나에게는 네오와 트리니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두 캐릭터들이 죽었어도 다시 되살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되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 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 기사에서는 굉장히 호평하는 뭐 뉴스 기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호평하는 분들이 많았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 같은 것도 제가 소개란에 영상 네. 소개란에 그 팟빵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러죠? 설명란에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아누 리브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 그 대본을 보고 엄청 약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스미스 요원 이 캐릭터가 바뀐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미스 요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미스 요원은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배우가 바뀐 거요? 네네. 스미스 요원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 이 영화 그 OST 좋았어요. OST요? 네. 어떤 노래죠? 어떤 노래였지? 뭐 들으시면 아는데 네. 그 이 음악이 1960년대에 나왔던 사이키델릭 록인 그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화이트 레빗이라는 곡을 좀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화이트 레빗 검색해가지고 들어보시면 그 원곡이랑 그 다음에 매트릭스 버전이랑 둘 다 들어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곡을 찾아내서 이렇게 쓸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았고 어울리고 또 이제 멋스럽고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네.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울을 통과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래서 토끼가 더 어울리는 선곡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모피어스라는 캐릭터, 새로 나온 캐릭터죠. 이 캐릭터도 네. 뭐 전작의 모피어스를 어느 정도 계승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캐릭터도 뭐 독특한 여정을 하는 캐릭터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캐릭터도 굉장히 좀 그 약간 태어난 곳이 좀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이게 현실 세계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그쵸? 네오가 만든 매트릭스 안에 있는 네오가 만든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였던 거잖아요. 그 캐릭터가 이제 현실 세계로 나온 건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인간이 이 프로그램 안에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매트릭스 안에 캐릭터가 바깥에 현실로 나와가지고 구현화 하잖아요. 이 모피우스 캐릭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반대 측면의 어떤 상호작용을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체적으로 평가는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볼 시간 낭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약간 고민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매트릭스 팬분들에게 이거를 봐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추천을 할 때 오히려 팬이라면 한 번쯤 볼 만한 영화일 수도 있을 텐데 일반 관객분들에게는 이해를 약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고. 네,
그리고 이게 좀 뜯어볼수록 조금 재밌는 부분이 많을 그런 영화여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트리니티의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트리니티가 어떤 좀 이 여성으로서 좀 주체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부분들이나 그런 상징들 좀 이렇게 그런 은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벅스라는 캐릭터도 약간 그 레즈비언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이 네오랑 트리니티가 같이 만나는 카페가 그 시뮬라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좀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닌가. 이런 시뮬라르크 뭐. 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찬찬히 뜯어보면은 뭐 즐기지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뜯어보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뭔가 하고 끝나버릴 그런 영화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JS님께서 방금 들어오셨어요. 오, 생방송은 처음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또 불금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제가 오랜만에 금요일날 생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계속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막 이렇게 맞아요. 주중에 하루씩 땡겨가지고 하다가 네. 뭐 더 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네. 그러면 저 그 생각은 들었어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사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며칠 그 트리니티랑 네오가 이제 손을 잡으니까 갑자기 펑 하면서 이렇게 빛이 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웨딩 피치의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은 불쌍해. 그것이 이 영화의 메인 주제가 아닌가. 마지막에 그 감독 그 뭐지? 자막 올라갈 때도 감독의 말이 이제 러브 이즈 뭐라고 하지?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사랑이 주제인 그 트리니티와 네오가 염전질을 하는 그런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위안을 얻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그 메시지에서 네. 좀 기분 좋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JS님 오시자마자 그 방송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조금 그런데요. 네. 네. 저희 뭐 시간이 엄청 늦지는 않았는데 한 3, 40분 정도 뭐 끝나고 뭐 노가리나 깔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일단은 녹음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유튜브, 그다음에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다음에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고 편하신 플랫폼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들으실 때 좋아요 또는 하트 뭐 어느 것이든 또 댓글 이렇게 반응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더 멋진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키워가지고 인사를 드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는 이제 또 단신으로 찾아뵐 거고요. 그 다음 주는 뭐 어떤 걸로 찾아올지는 제가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생각했었죠? 뭐 넷플릭스의 고요의 바다. 고요의 바다. 고요의 바다도 생각했었고. 아니면 뭐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나인폭스 갬빗 계속 뭐 다루고 싶다고 제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트릴로지라 가지고 좀 양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